건강에 대한 다양한 궁금증 해결해보는 시간이죠. 데일리 건강 시작합니다. 오늘은 한의사 곽도원 원장님과 함께 볼 텐데요. 원장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어떤 질환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나눠볼까요? 네, 10월과 같은 환절기에는 면역력 저하로 우리 몸이 갖가지 병에 걸리기 쉬운 계절이죠. 네네. 특히나 이런 때에는 바이러스성 질환에도 걸리기 쉬운데요. 네. 오늘은 그 바이러스로 인해 생기는 질병 중에 대상포진이라는 질환에 대해서 다뤄보려고 합니다. 네. 대상포진은 물론 환절기뿐만 아니라 사실 어느 계절이든 잘 발생하는 질환이긴 합니다. 네. 그러므로 우리가 유의하고 언제든지 잘 살펴야 되는 그런 질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오늘의 주제는 바로 대상포진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대상포진을 떠올리면 굉장히 좀 심한 통증이 있는 질환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과거에는 사실 흔치 않은 질병이었잖아요. 근데 최근에는 좀 증가하는 추세인 것 같거든요. 실제로 대상포진 환자 어느 정도나 될까요, 선생님? 네, 뭐 자료에서 보면 아시겠지만 대상포진은 한 해에 70만 명 정도가 걸릴 정도로 네. 굉장히 흔하죠. 불과 10년 전까지만 해도 60만 명대였었는데 갈수록 발병이 증가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네. 자, 숫자만 봐도 상당히 많은 숫자인데 그렇다면 대상포진이 어떤 질병인지부터 설명을 좀 들어볼까요? 네, 우선 이 대상포진 이름이 굉장히 특이하죠. 네. 대상포진. 이 대상포진의 대자는 띠 대자라는 한자어인데요. 네. 모양이 이렇게 띠처럼 이루어진다고 해서 띠 대자를 써서 대상포진이라는 이름이 붙었습니다. 네. 이 대상포진의 원인은 바로 바이러스입니다. 헤르페스 조스터라는 바이러스가 대상포진의 원인 바이러스인데요. 네. 이것을 한국말로 하면 수두 대상포진 바이러스입니다. 수두 저희 어릴 때 걸리는 그 네, 수두요? 맞습니다. 네. 왜냐하면 이 수두를 일으키는 바이러스와 대상포진을 일으키는 바이러스가 같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수두 대상포진 바이러스가 처음 우리 몸에 들어오면 수두가 되지만 나중에는 잠복해 있다가 대상포진을 일으키기도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대상포진 환자들은 어떤 식으로 병원에 오게 되나요? 대상포진으로 병원에 오는 환자분들은 크게 두 가지 유형으로 나뉘는데요. 네. 한 가지 유형은 아프다고 오는 분. 통증 때문에. 네, 아프다고 오는 분이 있고 다른 한 가지 이유는 물집이 생겼다고 네. 오는 분들이 있습니다. 아프다고 오는 분들은 대부분 근육통이랑 많이 헷갈려 하세요. 네. 자기 뭐 감기 걸려서 왔다고 얘기하는데 알고 보면 대상포진 통증인 경우가 많고, 물집으로 오는 분들은 요새 하도 대상포진이 유명해지다 보니까 이미 대상포진 아니냐고 물어보면서 오는 경우가 많긴 합니다. 그렇군요. 네. 자, 근데 혹시 통증은 별로 없이 물집만 잡히는 경우도 있을까요, 원장님? 예, 있습니다. 대상포진이긴 하지만 그 통증이 없이 물집만 잡히는 경우들도 있는데요. 그런 경우는 감별에 있어서 좀 더 주의를 요해야 되겠죠. 그렇군요. 근데 사실 통증 없이 물집만 있으면 이제 피부병변을 생각하죠. 뭐 단순 포진이란 네네. 질병으로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네네. 단순 포진과 대상 포진 어떻게 좀 구분을 해야 할까요, 선생님? 네, 첫 번째로 단순 포진은 생긴 자리에 계속해서 재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군요. 대상포진 같은 경우는 한 번 생기고 그 다음엔 잘 안 생기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네, 물론 재발하는 경우도 있긴 합니다. 네네. 네, 그리고 통증이 둘 다 없는 경우도 있지만 일반적으로 대상포진은 통증을 유발하는 경우가 더 많다는 것으로 또 감별할 수 있겠죠. 또 모양으로도 볼 수 있는데요. 모양도 차이가 있어요? 네네. 그 물집 개개의 모양은 비슷하지만 단순 포진은 한 군데에 좀 이렇게 뭉쳐서 생기는 경향이 있고, 네네. 대상포진은 뭉침의 덩어리가 여러 군데로 나눠서 생기는 것처럼 보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까 띠 대자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띠를 이뤄서. 네, 띠를 이뤄서 군데 나눠서 생기면 대상포진일 가능성이 높고, 그리고 대상포진이 단순포진보다 더 넓게 퍼지는 경향성이 있습니다. 네, 그런 여러 가지의 차이점이 있습니다. 근데 이 두 가지를 좀 잘 구별해야 하는 이유가 있을까요, 선생님? 네, 구별해야 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한데요. 왜냐하면 치료를 어떻게 해야 될지를 감별하기 위해서입니다. 네네. 단순포진 같은 경우는 굳이 치료를 받지 않더라도 드물게 생길 수 있는 포진 흉터 외에는 후유증이 남지 않습니다. 네. 근데 대상포진 같은 경우에는 후유증의 강도가 강하고 약함의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후유증을 남기는 경우가 상당수 있기 때문에 이게 대상포진인지 감별이 된다면 치료를 아주 적극적으로 받으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별을 받는 게 중요합니다. 네, 그러니까 통증이 없이 물집만 있는 경우 두 질환을 감별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 기억하셨으면 좋겠고요. 자, 그렇다면 반대로 물집은 없는데
통증만 있는 경우 이런 경우도 있을까요? 네, 질문이 상당히 구체적이신데요. 네네. 네,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아, 그런 경우를 우리는 무발진성 대상포진이라고 부릅니다. 무발진성. 네네. 네. 이 무발진성 대상포진은 정말 전문가가 아니면 판별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여기 아프다고 해가지고 다 바이러스성 검사를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통증 부위가 대상포진 통증 부위인지 통증 양상이 대상포진 양상인지를 감별해서 치료하는 게 중요하고 대상포진 진료 경험이 많은 의료진이면 분별을 할 수 있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전문 의료진을 찾아서 진찰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군요. 자, 이 대상포진은 몸에 주로 몸통에 났다면 대상포진이다 생각하면 될까요? 그러니까 주로 나타나는 부위가 몸통일까요, 선생님? 예, 말씀하신 것처럼 주로 나타나는 부위가 몸통입니다. 그런데 또 아까 다시 말씀드린 것처럼 몸 어디든 발생하는 경우가 네. 있어요. 네, 어디든. 그래가지고 다리에 생기기도 하고 뭐 어깨, 심지어는 얼굴에 생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그리고 그 중에 가장 악랄한 대상포진이라고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성 대상포진이라는 것인데요. 이성 네. 대상포진. 그 이는 귀 이자로 우리 귀 속에 대상포진이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귀 속으로요? 네. 귀 속이나 아니면 귀 둘레로 대상포진이 나타나는 경우가 있는데 네. 그런 경우는 문제점이 구안화사와 같이 생기게 됩니다. 네, 그러니까 귀에 물집이 생겼는데 입이 돌아가면 이성 대상포진입니다. 그리고 이쪽이 신경적으로도 문제가 생길 수가 있는 네, 거예요? 안면신경 쪽으로 영향을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군요. 굉장히 좀 무서운 질환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자, 그러면 이제 한 번 걸리면 오래 가나요? 빨리 낫나요? 대상포진을 그 기간을 설명드리려면 크게 두 시기로 나눠서 설명드려야 될 것 네네네. 같아요. 첫 번째로는 급성기가 있고 그 두 번째로는 후유증기가 있습니다. 네. 네, 급성기는 대상포진 통증이 처음 시작돼서 물집이 생겼다가 없어지는 시기까지를 급성기라고 얘기를 합니다. 후유증기는 물집이 모두 다 가라앉고 나서 통증만 남아있는 시기를 후유증기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대상포진이 악명 높은 이유는 바로 후유증 때문이에요. 이 후유증은 뭐 짧게는 뭐 몇 달 가는 경우도 있지만 길게 가는 분들은 10년 이상 남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근데 이 급성기의 치료를 잘 받는 것이 중요한 게 후유증기에 후유증이 얼마나 많이 남느냐, 이것은 급성기의 치료가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상포진으로 의심되면 신속하게 치료를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정말 후유증으로 인한 통증이 10년까지도 갈 수 있다고 하니까 정말 많이 무섭기도 한데요. 그만큼 조기에 치료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급성기 치료가 그러니까 통증이 일단 시작됐을 때 아니면 수포가 올라오기 시작했을 때 얼른 치료받으러 내원하시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는 급성기와 후유증기에 모두 사독약침이나 봉약침 같은 신경동 약침을 많이 사용을 합니다. 네네. 초기에 수포가 두세 개 올라왔을 때 얼른 내원하시면 바로 가라는 경우들이 상당수 있고 근데 좀 진행된 다음에는 어느 정도 이제 진행되는 경과를 거쳐서 가라앉게 됩니다. 자, 그러면 신경동 약침은 치료 기간이 어느 정도나 걸릴까요? 네, 일반적으로는 10회 정도 시술을 받는 경우가 많이 네. 있고요. 그리고 사람에 따라서 좀 오래된 분들은 더 오래 걸릴 수도 있고 아니면 얼른 오시는 분들은 수회 내로 금방 치료되는 경우들도 있고 합니다.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뭐 한약이라든지 이런 다른 치료들을 겸해서 치료받아야 되는 분들도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보통 빨리 오면 치료 기간도 짧아진다 생각하면 되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 이제 먹는 약을 좀 같이 복용해야 하는 경우도 있을까요? 네, 말씀드린 것처럼 먹는 약을 같이 복용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왜냐하면은 대상포진이 일단은 면역력 저하로 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네. 우리가 알다시피 바이러스성 질환은 면역력과 관계가 많잖아요. 그래서 대상포진이 일단 왔다는 거는 면역력이 떨어져 있다는 걸 증명하는 것이므로 거기에 대한 한약을 같이 복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면역력 관리도 굉장히 중요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제 혹시 대상포진이 좀 잘 발생하는 계절 같은 게 있을까요? 통계를 보면 우리나라의 경우 대상포진은 1년 내내 고르게 잘 발생합니다. 1년 내내. 네, 근데 뭐 국가마다 조금씩 차이는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의 통계는 그렇기 때문에 사시사철 신경을 써야 되는 질환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은 걸리기 전에 예방하는 게 또 굉장히 중요한데요. 네.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원장님? 대상포진을 특별하게 예방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내 몸의 일반적인 건강을 지킨다고 생각하는 아. 것이 가장 현명한 방식입니다. 네. 그러므로 규칙적인 식습관을 하고 그리고 스트레스 관리를 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네. 특히나 대상포진은 스트레스를 이기지 못하는 사람들한테서 잘 발생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네. 근데 사실 이 스트레스를 우리가 안 받는다고 해서 나 안 받아야지 이런다고 해서 안 받아지는 게 아니잖아요. 네, 그렇죠. 또 성격에 따라서 그쵸, 더 받는 그쵸. 분들도 있고. 네네. 그렇기 때문에 스트레스를 안 받아야지 이런 생각을 하지 마시고 스트레스를 안 받을 수 있는 습관을 들여야지. 예를 들어서 자꾸 좋은 말 쓰기, 비판적인 말을 하지 않기, 네. 그리고 남들한테 그냥 쓸데없이 칭찬해주기 네. 그런 것들을 실천하시면 좋고 네. 아니면 마음을 편하게 해주는 글을 많이 보신다든지 네. 그리고 환자분들이 어떤 좋은 것을 먹어야 되냐 이렇게 물어보는 분들이 많이 네, 계세요. 음식도 중요할 것 같거든요. 네, 근데 사실 좋은 것을 찾아 먹는 것보다는 인스턴트라든지 이런 나쁜 것을 안 먹는 게 훨씬 네. 중요합니다. 맞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막 뭐를 찾아 드신다기보다는 나쁜 것만 배제한다 하더라도 많이 건강에 도움이 되실 것이고 그리고 더욱 중요한 게 있습니다. 바로 먹어야 될 때 먹고 안 먹어야 될 때 안 먹는 것입니다. 또 규칙적인 뭔가 네, 식습관. 규칙적인 식습관 그리고 식사 직후에 30분씩 걸어주기. 네, 바로 소화를 눕지 도와주기. 말고. 네, 눕지 말고 걸어주기. 네, 걸어주기. 그런 것들을 지켜주신다면 면역력이 올라가기 때문에 대상포진을 예방할 수 있을 것입니다. 네. 그리고 이런 것들을 모두 한다 하더라도 막 몸이 피곤하고 막 기력이 떨어지고 면역이 떨어지는 것 같은 분들이 계실 겁니다. 네. 그런 분들은 이제 어쩔 수 없이 한약이라든지 이런 걸로 몸의 면역력을 보강할 수 보충해주는 있도록, 습관을 네. 들이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네. 자, 정말 건강하고 규칙적인 생활 습관이 기본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근데 이 대상포진에도 예방 접종이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 이게 그렇습니다. 좀 도움이 될까요, 원장님? 네, 일단 연구에 따르면 대상포진 예방 접종을 맞는 것이 대상포진에 도움이 된다는 결과들이 나오고 있어요. 근데 예방 접종은 최근에도 이제 활발하게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네. 그 대상포진 예방 접종을 맞는다고 해서 사실 대상포진을 100% 예방하는 것은 아닙니다. 걸릴 수도 있군요. 네네. 근데 연구 결과로는 대상포진에 걸릴 확률을 줄여준다. 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다만 모든 치료가 그렇듯이 대상포진 예방 접종을 맞았을 때 그 맞은 자리의 통증이라든지 그 예방 접종 이후 신경통 네. 이런 것들이 발생하는 경우가 드물지만 있어요. 그러니까 예방 접종을 맞을 때는 이런 부작용 가능성에 대해서 충분히 상담을 하고 그리고 예방 접종을 맞을지 말지 선택해서 맞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네. 자, 근데 뭐 그런 좋은 습관들로 예방을 할 수 있으면 가장 좋겠지만 미처 예방을 하지 못해서 대상포진이 걸린 환자분들 이제 병원에 내원하게 될 텐데요. 네. 대상포진을 잘 치료한 뭐 사례 있으면 소개를 해주시죠. 사실 제일 기억에 남는 것은 제가 제일 처음 신경동 약침을 이용해서 네. 네, 대상포진을 치료했을 때의 일입니다. 앞서 얘기하셨던 신경동 약침. 네, 그렇습니다. 네. 네. 그냥 매뉴얼대로 치료를 했는데 너무 빨리 가라앉아가지고 네, 많이 놀랐던 기억이 있습니다. 네. 네. 그러면 이제 혹시 후유증으로 인한 신경통도 굉장히 심할 수 있다고 했는데 네네. 그 후유증으로 고생하시는 분을 치료한 사례도 있을까요, 원장님? 네, 그런 분도 기억에 남는 경우가 있는데 저희 한의원에서 대상포진 치료를 받은 분의 소개를 통해서 내원한 환자분이 계세요. 네. 근데 그분은 대상포진 후유증이 한 5년 정도 되신 분이세요. 너무 오래 네, 5년 정도 고통을 받으셨네요. 되셨는데 네. 그 통증 때문에 자기가 깜짝깜짝 놀라 자꾸 춤을 추시게 된대요. 그러니까 깜짝깜짝 놀라서 이렇게 춤을 추시게 그 된다고. 통증이 심해서. 네, 너무 심해서. 그 진료 중에도 몇 분에 한 번씩 계속 통증 때문에 춤을 추듯이 이렇게 막 움직이시는 몸을 거예요. 들썩거리시는 게 관찰됐던 분이십니다. 네네. 네, 그분은 워낙 아드님께서 이제 열정적으로 어머님 필요한 치료들을 그러니까 여러 다 받게 병원을 많이 또 해주셨고. 다니셨겠네요. 네, 그분은. 맞습니다. 네. 진통 치료도 많이 받고 이러시다가 좀 소화기 안 좋다는 그런 안 좋아졌다는 그런 말씀도 하시고 오죽하셨으면 그렇게 하셨겠어요. 네, 그러셨던 분인데 다행히도 열심히 치료를 받으시고 증상이 많이 완화가 되셔가지고 참 다행이었던 경우였습니다. 네. 그러면 그런 경우는 보통 입원 치료를 하게 되나요? 아니면 통원 치료를 받아도 되나요? 그 할머니 경우는 통원 치료를 받으셨는데 일반적으로는 통원 치료만으로도 충분합니다. 네. 네, 뭐 드물게 증상에 따라서 입원이 필요한 경우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자, 근데 혹시 치료가 안 되는 경우도 있을까요, 원장님? 네, 물론 아쉽게도 치료가 안 된 경우들도 있습니다. 네. 이 대상포진 후유증 환자분들이 그런 경우들이 종종 있는데 네. 이게 워낙 오래되다 보니까 환자분들도 지쳐 있으시고 그렇죠. 네. 막
치료 그 후유증이 5년, 10년 되신 분들은 치료 한두 번으로 낫는 게 아니에요. 적어도 3개월 이상. 이제 일단 5년 이상 되었다는 걸 기준으로 했을 때 아무리 못해도 3달 이상은 치료 받으셔야 되는데 네. 그 기간을 못 견디고 치료를 중단하시는 아. 분들은 치료가 되지 않습니다. 그렇군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설명을 드리자면 진통제 같은 경우는 먹으면 일단은 괜찮아졌다가 안 먹으면 다시 아프잖아요. 네네. 일시적으로는 딱 나아지는데. 근데 신경통 약침 치료는 치료를 받았을 때 즉각적으로 모든 게 없어지는 게 아니고 차례차례 단계를 거쳐서 좋아지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네. 대신에 완전히 치료가 되면 그때부터는 안 아프다는 장점이 있죠. 이 과정을 충분하게 거쳐가면서 꾸준한 치료를 받는 게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꾸준한 치료가 중요한데 이제 중간에 좀 못 견디고 그만두시는 분들이 좀 치료 효과를 못 보는 경우들이 있는 거군요. 네, 그래도 대부분의 환자분들은 잘 해주시기 때문에 네. 그 부분은 참 감사하게 생각하고 그러니까 있습니다. 그럼에도 열심히 치료하시는 분들이 더 많다는 거. 네. 자, 이 무엇보다 면역력을 키우기 위해서는 스트레스를 줄이는 게 가장 중요하고요. 또 규칙적인 바른 생활 습관을 유지하는 것도 중요하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증상이 있을 때 병원을 빨리 찾는 게 또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쉽게 풀어가는 데일리 건강 여기까지고요. 곽도원 원장님과 함께 했습니다. 원장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